개판 기자죠. 개판 기자로 지금 널리 명성을 떨치고 있는 김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마녀 기자가 싫다. 이제는 악마 기자로 불러다오. 그리고 꽝이집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근데 최근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어떻게 됐죠? 2년형을 선고받았죠. 1심에서. 1심에서 네. 실형이 떨어진 거예요. 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국정원, 네. 안기부, 중정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사람들이 꼭 임기가 끝나고 나서는 끝이 안 좋죠. 끝이 안 좋아. 말로가 안 좋아. 네. 그래서 이번 주 개파로분의 18화 주제는 대통령의 오른팔 국정원장들의 신한사 빵빵. 오세훈 나오고 이제 네. 오세훈이래. 원세훈. 원세훈인데 큰일 날 뻔했네. 오세훈 전 시장님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이름이 좀 둘이 비슷한데 나오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분은 워낙 잊혀진 분이라. 좀 처지가 네. 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원세훈 전 네. 국정원장이 5년 동안 거의 5년 가까이 그렇죠. 국정원장을 지내면서 소위 말하면 이명박 대통령을 보좌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뇌물 혐의로 그러니까 선고된 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6천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판사가 예. 판결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고인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고 처신에 유의해야 하는 국정원 수장으로서 건설업자로부터 다른 국가기관 소관 사항에 대한 청탁을 받아 알선의 대가로 사적 이익을 취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변명에 급급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어요. 전 국민의 대다수가 국정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되게 쪽팔린 일이죠. 음. 그러니까 정말 4년 동안 온갖 권세를 다 갖고 있던 국정원장이 진짜로 권세가 많았어요. 그랬죠. 제가 진짜 알기는 나는 새도 떨어뜨릴 때 진짜로 예. 총으로 쏴서 그리고 굉장히 엄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네, 실제. 제가 서울시 출입하면서 네. 같이 점심도 먹고 그랬거든요. 예, 어땠어요 그때는? 그때 좀 인상이 차가웠어요. 근데 도시학 박사예요. 우리 원세훈 시장님. 그래서 도시를 이런 거를 잘하는데 아 박사예요? 네, 국정원을 운영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스타일인데 어쨌든 굉장히 그 전 직원들에게 도덕성과 그리고 근무 시간에 골프나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했답니다. 술도 못 먹겠죠. 술도 못 먹게 하고. 외부 인사들하고. 근데 자기는 황보건설 대표랑 근무 시간에 골프 치고 해외 가서 돈 골프 받아 치고, 처먹고. 돈 받아 처먹고 그리고 뭐 순금 받지 뭐 크리스탈 저 크리스탈 받지, 뭐 호랑이? 뭐 그러니까 돈도 진짜 전 돈도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연봉이 뭐 1억 8천 뭐 이렇게 되잖아요. 법인카드 그렇죠. 쓰고 거의 그럼 6억 활동비가 되잖아요. 있으니까 활동비 있고. 국정원은. 그러면 한 5년만 해도 얼추 10억 넘게 벌었거든. 하나도 안 쓰고 돈 하나도 안 쓰고 거기에 퇴직금까지 합치면 한 13, 14억 벌 거란 말이야. 쓸 근데 일이 1억 없죠. 2천을 황보한테 받아? 근데 훨씬 더 많이 받았을걸요? 이게 걸린 게 이 정도지. 걸린 게 그러니까. 여기는 10분의 1이 최야.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16억 정도는 받았을 거야. 내가 보면 어딘가 있을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원장이잖아 원장. 어쨌든 굉장히 지금 국정원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좀 쪽팔리다. 창피하다. 그리고 편 들어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이명박은 있을 거 아니야.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굉장히 열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정말로 믿었는데 믿었는데. 뭐 국정 활동비나 업무 추진비 이런 돈들을 가지고 또 좀 장난질을 많이 쳤대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서 굉장히 좀 분노했다고 하더라고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죠. 찍힌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찍혔죠. 역대 국정원장 중에 또 유일하게 이렇게 개인 비리로 또 이렇게 구속되는 첫 사례가 그렇죠. 나왔어요. 어쨌든 지금 원세훈 전 원장 같은 거는 자기가 돈을 받고 알선 수재 그 황보건설이라고 나는 처음 들어봤어. 좀 듣보잡이야. 그러니까 처음 들어봤어요. 직원들도 진짜. 뭐 네. 죄송합니다. 현대건설, 뭐 삼성건설 이렇게 놀면은 좀 음. 그런갑다 하는데 황보건설 샤크라의 황보야? 어떻게 되는 거야? 샤크라의 황보. 나 그 생각밖에 안 나.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이게 쪽팔린 거죠.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어느 공무원이나 청렴성과 도덕성은 반드시 그러니까 가져가야 된다. 원세훈이 자기가 굉장히 청렴하다고 밥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 외부 인사들하고 안 먹고 혼자 따로 먹고 그리고 원세훈 원장이 별명이 원따로였잖아요. 원따로 혼자 따로. 그러니까 예전에 원세훈 원장 재직 시절에 전화 와가지고 서초동에 있는 무슨 횟집인데 오려면 오라는데 내가 뭐하러 가요.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밤에 술 처먹고 돌아다니지 말아라. 기자들 접촉 못하게 하고 밤에도 술 먹는지 안 먹는지 다 감시하고
그러던 사람이 자기는 뒤에서 이랬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죠. 직원들은 물론 국민들이 먹었을 다. 거야 좋은 데서. 뭐 골프만 쳤겠어? 어? 해외 골프 알잖아? 몰라요. 나도 몰라. 한 번도 안 쳐봤어요. 해외 골프 안 돼요. 한번 해봤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도덕성은 팽개치고 청렴성 다 팽개친 거 아니야. 그 자체만으로 해도 대단히 원세훈 전 원장님은 손잡고 반성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만에 쓴다. 간만에. 손잡고 원래 더 센 말인데. 참. 네. 원 전 원장님 아무튼 교도소 가셨지만 이런 얘기 될지 모르지만 건강은 회복하셔야 된다고. 앞뒤가 안 맞는다. 아니 근데 지난번에 법정 사진인가 영상을 봤는데 되게 추레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정말 원래 깜짝 놀랐어요. 딱 떨어지면 이게 싹 맛이 간다고 하더라고. MB는 얼굴 좋으시던데. 들어가면 또 확 가실 거야. 거기 소위 말하는 학교에 혹시라도 들어가시면 확 가실 거야. 아, 형님이 좀 많이 가셨지. 그러니까. 형님은 정말 많이 형님이 그 가셨어. 노하우를 네. 알려주실 것 같아. 가서 막 운동 팍팍 해갖고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서 어쨌든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도 국정원장이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 아닙니까? 넘버 5 안에 들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정원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저희가 네. 한번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보자. 잘 모를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국정원의 유래 네. 이런 걸 창설 배경, 네. 역할, 주 연역 한번 쫙 읊어줘. 한번 너무 어려워. 미친 것만 읽어. 네. 국정원은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여러 가지 정보기관이 난립해 있으니까 그걸 하나로 뭉치자. 그래서 1961년 중앙정보법 공포와 함께 중앙정보부가 창설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정. 중정이 창설되었고 역할은 간단히 말해서 간첩 잡아라. 해외 정보를 수집해라. 그리고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대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 활동을 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하는 집단입니다. 예. 이제 국정원 간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검찰이 기소는 하지만 대부분 다 수사를 국정원이 하고 정보 관련 업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역 좀 하고 이렇게 예. 얘기하게. 얘기하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잘하고 있어. 자, 1961년에 중정이 창설돼서 1980년까지 예. 중앙정보부가 갑니다. 예. 초대 중앙정보부장이 누군지 아세요? 네. 아까 알았잖아. JP. JP. 그림도 유명한 김정필이에요. 뭐 이런 사람. 예. 그분이 1961년 6월에 초대 중앙정보부장을 했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 난 중정. 그렇죠. 그리고 그때 부훈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거. 그쵸. 우리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참 표현은 참 제일 좋은 것 같아.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네, 아주 잘 어울려. 그리고 1981년부터 1998년까지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라고 했죠. 예. 기획을 많이 했죠, 여러 그렇죠. 가지로. 기획을 많이 했는데 뭐 그런 것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칼 8582 폭파범 김현희 검거. 마유미. 뭐 이것도 조작설이 있어. 저 옛날에 마유미 논란이 많아.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진짜로. 너무 닮았다고 저. 마유미는 이뻤어. 저 예뻤다니까요. 거기에 그래서 근데 혼란스럽게 했단 말이야. 네. 이뻤어? 네, 예뻤어요. 난 지금도 이뻐. 난 우리 곽일숙 기자가 정말 이뻐. 또 왜 이래? 마음이. 너무 나가는 거 보이지? 쓱 나가잖아 지금. 이때의 부분 또 말씀드리면 정보는 국력이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체력은 국력이다 알겠는데 이게 머리가 없어. 이게 어디다 정보는 갖다 붙여. 국력이다. 너무 이상한데. 그래서 98년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1999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정보원.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뭔 소린지 모르겠어. 뭐 죽었다는 거 아직도 모르겠어, 아직도. 무명 열사의 네. 뭐 이런 건가 봐. 아직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너무 좀 어렵다. 이상해요. 차라리 정보는 국력이다. 이게 제일 간단하고 좋은 것 같아. 야마가 역시 없어, 야마가. 전두환 대통령 같아. 정보는 국력이다. 한마디. 이게 뭐라는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국가정보원이 탄생하고 배경은 이렇습니다. 네. 60, 70년대까지는 사실상 뭐 이데올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간첩 네. 잡고 많은 일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는 네. 조작이랄지 네. 어떤 뭐 인위적으로 이제 만들어낸다는 거죠. 네. 그게 저희들이 또 지난주에 얘기했던 네, 변호인에서도 보면 역시 고문, 조작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중정, 안기부가 최전선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 21세기에서도 예. 여전히
여전히 조작 예. 그리고 대선 개입했다라는 예. 정황이 있어서 그것도 국정원이 해외 정보 수집하고 북한 동향 파악하라는데 여전히 국정원은 정신 못 차리고 이 박근혜 정부에서 뭔 일이 생기면 개인적 일탈. 뭐 말이 되냐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어떻게 게 개인적으로 예. 티스하고 있어 그 근무 그러니까 시간에.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이게 예전에 안 재밌어 봐. 이거 되게 재밌어요. 어? 이거 재밌는데 그래, 빵 터져야 예. 돼요. 예전에 그 제2공화국이라고 기억나세요? 드라마? 네, 드라마 MBC에서. 기억나. 그때 이덕화 씨가 전두환으로 나오고 그래. 거기에 보면 되게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점쟁이한테 누가 이제 국정원 직원 그때 당시에 이제 안기부에 딱 가가지고 점쟁이한테 사진을 딱 보여줘요. 전두환 사진을. 그래서 이 사람 좀 보라고 대통령 될 것 같냐? 그랬더니 점쟁이가 이 사람은 깜이 아닙니다. 딱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야? 딱 그러니까 아니라고. 진짜 아니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막 패요. 이분 좀 한번 잘 좀 봐주십시오.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어디 보자. 상이 안 좋아. 대통령은 무슨 얼어 죽을. 다시 한 번만 봐주시죠. 두 번 봐서 뭐해. 갖고 가. 야, 이 새끼야! 다시 한 번 봐봐. 두 눈 뜨고 똑바로 보란 말이야, 이 새끼야! 대통령상이 아니야, 어? 아니 이 자식이 어디 와서 행패야. 끌고 가. 네. 너나, 이 새끼야! 아이고 이 새끼야! 왜 이래 왜. 그래놓고 나중에 웃긴 게 서울시내 점쟁이들 다 잡아놓은 거예요 정말. 남산에다가 몰아놓고 니네들 앞으로 누가 점을 보러 와서 이 사람 안 된다 그러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딱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잘 봐. 안만 봐도 아닌데요. 너 이 새끼 죽고 싶어? 어때? 지금 다시 보니까 대통령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야말로 천운을 타고 다진 분이 분명합니다. 이 새끼 이제야 말귀를 알아듣는구나. 다들 앞으로 점 똑바로 봐. 알았어? 알았어 몰랐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점쟁이들을 관리를 한 거예요. 얘네들이. 조작이네 조작. 여론 조작이죠. 그래서 그게 벌써 80년대 초반이잖아요. 그때부터 했듯이 점쟁이들을 관리했듯이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뭔가 이 대선에 영향을 미쳤던 활동을 계속 한 거죠. 점쟁이 사업이 진화해서 댓글 사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게 뭐가 재밌어? 그러니까 이 댓글 사업이라는 게 깔끔하구만. 깔끔하죠. 이 댓글 뭐가 사업이라는 것이 어. 국정원에서는 이게 그냥 원장이 얘기한 거고 이게 뭐 우리가 조직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원장하고 상관없고 원세훈은 절대 자기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바로 그 안기부 때부터의 국정원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식으로 개입을 하고 또 중요한 건 사실 지금 이게 빵 터졌기 때문에 대선에서 그랬지 지금까지 정말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못한 거지 병신같이 그렇죠. 걸린 거잖아요. 걸린 거죠. 걔네들 입장에서는 진짜 다 잘못한 거지. 조직 자체가 흔들리게 된 거니까.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되게 오래된 사업이고 실제로 지금도 대선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있어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댓글 다는 이게 알려진 이유가 네. 있습니다 원인이. 왜냐하면 뭐죠? 다 국정원에 근무하다 나온 사람들이 떠벌리고 다니는구나. 민주당이 제보한 거 아닙니까 예, 사실? 예. 그렇죠. 예전에 그분도 그랬고. 그 사람들이 왜 나왔겠어요? 원세훈 제가 알지만 원세훈 전 원장이 특정 지역 출신들을 굉장히 소위 말하면 개무시했대요. 인사로 인사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면 이건 팩트입니다. 자기 선배가 중요 북한 정보 수집 담당이었는데 그 사람도 저와 같은 출신입니다. 그래서 호남. 쉽게 말하면 호남 출신인데 그 다음 날 자재 물품 관리 담당으로 발령이 났어요. 전문성이 없잖아요. 쉽게 전혀. 얘기하면 복사기 담당으로. 진짜로. 복사라고 이렇게 맨날 아이고 복사기 부서지지 말고 잘 관리하라고 관리하라는 복사기를. 거야. 복사기 그래갖고 이제 그 직원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너무하네. 그 사람은 예상을 했대요. 그래도 자리라도 준 게 어디냐. 자리도 안 주고 자른 사람도 많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낮에 이제 좀 사우나 좀 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외근하다 예, 보면 예. 좀 피곤하니까. 근데 그런 것도 다 동양 감시가 된다거든요. 국정원은. 다 되죠. 핸드폰 위치 추적이 다 된대요. 음. 그래서 그걸 알았대요. 어. 뭐 백령도인가 어디 섬에 전파기지국 관리 담당으로 발령났대. 그것도 그 다음 날 바로. 무섭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은 울면서 갔대요. 가야죠. 어쩌겠어. 그러니까 분위기가 거기에 한푼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너 걸리면 죽어.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마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한 거란 말이야. 원세훈에 대한 제보가 굉장히 쇄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세도 하는 네.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적절한 인사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막판에는 그 원세훈 원장의 와이프 오자마자 자기 차가 관용차가 소나타래요. 근데 원래는 우리나라 국무위원들의 누구라도 와이프한테까지 차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럼 같이 타면 되지 뭐. 근데 이제 자기 거. 국정원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국정원 사무한테는 소나타가 나가요, 관용차가. 그리고 2명의 비서가 있어요. 비서 예, 두 딱 명이나? 비서가 2명이나 있는데 와. 딱 오자마자 나를 뭘로 보고 우리 신랑이 국무위원인데 내 차가 소나타가 뭐냐. 그래서 그랜저로 바꾸라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또 바꿔줬어 그래갖고. 예, 욕을 된창 먹었고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밑에 그 직원 둘이 기능직인가 비정규직인가 그래가지고 정규직으로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2명 바꿔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도 잘했네. 비정규직이 정직화. 해야지. 국정원부터 앞서가서 그쵸. 계속 하십시오. 잘했어. 잘했어. 그리고 더 웃긴 게 이제 막판에 예. 인사를 하는데 해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승진을 한 거예요. 맨 마지막 인사 때. 그래서 그게 왜 그랬냐면 이 또 사모님이 해외를 또 무진장 다니셨거든요. 근데 무진장 해외를 다니면서 그 공간에서 자기한테 잘해줬던 직원들을 찍어놨다가 늦어. 막판에 이제 엄청나게 승진을 했다고 해요. 아니구만. 그래서 진짜 암탉이 울면 네. 알을 낳는다. 요즘은 또 암탉이 우려하는데 알을 낳기 때문에 암탉을 잘 키우라고 그러더라고. 잘 키워야죠. 그래서 예. 잘 키워야 되는데 지금 방금 그 암탉분은 예. 너무 암탉 너무 나대는 너무 세. 진짜. 그리고 소나타면 어떻고 차 준 죽은 게 것만 해도 어디야. 감사하지. 저 이런 얘기 처음 들었는데 저는 굉장히 분노하네. 왜 뭐 와이프한테 차를 줘? 그리고 뭐 해외 공간 가는데 무슨 인사를 개입했잖아 지금. 그렇죠. 와이프가. 인사 게임 많이 했어요. 어디 그런 거? 감히 권력 무상. 우상하죠. 지금 엄청 무상하잖아. 지금 가 있잖아. 학교 진짜 가가지고 진짜 뿔탄경 쓰고 하고 이렇게 나오고 말도 안 하고 다 사표 규정이지 뭐.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자, 제가 국정원장들의 임기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 예. 중정부장, 안기부장, 예. 국정원장 중에 제일 오래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진짜? 아까 봤어요. 아까. 이러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 알려주고 싶어. 모른다고 해야 내가 몰라요, 틀린 건데. 몰라요. 김영욱 중정부장. 그 유명하신 그 유명한. 그분. 아, 양계장. 근데 그분. 양계장이 이게 그 양계장 사업했었다는 게 아니고 아무튼 좀 씁쓸한 예. 5년 3개월 했습니다 무려.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그리고 대통령 임기보다 더 원세훈 오래. 전 국장님이 딱 만 4년, 4년 며칠. 그리고 권영애 제 기억으로는 이제 활복하셨던. 국회에서 예, 활복을 했는데 활복했던 깊게 거예요. 안 했어요. 살짝 해서 활복한. 커터칼로 예, 예. 살짝 커터칼로. 했는데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생명의 지장 없어서 예. 구속됐어 바로. 그렇죠. 그 권영애 부장이 아마 3년 좀 넘게 3년 2개월을 했습니다. 그래 꽤 많이 하셨네. 대부분 1년 뭐 아니면 2년. 방금 말했던 분들의 말로가 어떤지 안 좋죠. 좀 얘기. 김영욱 원장 중정부장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행방불명이 됐는데 그렇죠. 나중에 알고 보니 프랑스의 무슨 양계장에서 최후를 마셨다는. 그분이 모든 정보를 갖고 있었잖아요. 예. 터트리려고 하니까 이제 한 방에 무마시킨 그냥. 거고. 아 무서워. 그리고 김재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했죠. 그때 그 사람들을 보면은 딱 총 들고 들어와가지고 차지철 쏘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쏘고. 너 하나 죽으면 돼. 뭐고? 나야. 결국은 사형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라는 네. 고급 용어가 있죠. 그렇죠. 그냥 목매 죽은 거지 뭔 이슬이야 이슬이니까.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예요. 김영욱 부장도 죽고 김재규 부장도 죽고 권영애 부장도 아까 커터칼 하신 분도 또 부정에 불려서. 아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전두환 대통령도 3개월을 했었네요. 그러니까 그 김재규 다음일 걸 다다음일 걸요. 다다음. 예. 어, 그리고 장세동 씨도 꽤 오래 했어요. 2년. 장세동은 예. 그러니까 전두환이 이제 그렇죠. 전두환이 오른팔이 아니었습니까? 예. 충정 남자의 충심. 근데 되게 많이 구속됐어.
그렇죠. 완전 맞아. 감옥을 제2의 네. 고향처럼 왔다 갔다 했죠. 장대동은 대선까지 출마하고. 그렇죠. 뻔뻔한 전두환한테는 거지. 그래도 장세동이라도 있잖아요. 전두환한테는 장세동이 그러니까. 있지. 원세훈한테는 누구 있지? 없어요. 이기동? 아무튼 원세훈 주변에 이제 사람이 없는 거야. 없죠. 예. 근데 유일하게 예. 개인 비리로 구속되는 쪽팔린 거죠. 굉장히 불명예.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어떤 민주주의를 위해서라고 우리가 변명이라도 예. 해줄 수 있는데 우리 원세훈 원장은 전 원장은 개인 비리로 들어가는 치욕이죠. 그렇죠. 국가기관에. 치욕이죠. 네. 그러니까 개혁을 늘 해야 되거든. 어느 조직이나 제가 볼 때는 잘못한 건 고치고 잘못한 건 막 엄중 또 잘한 건 칭찬해주고 신상 필벌 아닙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 대통령이 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국정원이라는 힘 조절. 이 조직을 가지고 어떻게 권력을 분산시키고 왜 이렇게 웃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남자가 힘 조절하는 줄 알았더니 대통령이 하셔야죠 힘 조절을. 권력을 분산하고 이걸 어떻게 할 건지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힘이 몰려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고 권력의 재분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밑그림이라는 게 있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러워요. 야 니네 많이 몰린다며 쏠린다며 그렇게 말하겠죠. 힘 조절 잘해라. 다 쓸데없는 거라고 하겠죠. 영양가 없는 거라고 하겠지. 그 영양가 없대. 예, 양만 많아 막 이러겠죠. 앙대 한번 해야 되는데. 앙대. 앙대 한번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김 기자와 각 기자의 생각을 예. 해야 되니까 이건 좀 어려우니까 네가 먼저 예. 해라. 대통령의 그냥 비서가 아니거든요. 국정원이라는 게. 남들 정보만 캐지 말고 이 정보기관으로서의 어떤 뭐 정보 관리라든지 아니면 직원들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보가 뭔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시고 실제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로드맵이 좀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국정원은 제가 볼 때는 정보로부터 나온다는 그런 약간 교만함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민 걱정원이 아니라 정말 청렴한 국정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을 하늘로 알고 그 정보를 국민을 위해서 써야죠. 통일이 코드라면 통일이 코드가 되게끔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이 대통령의 비서실, 비서기관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그런 집단입니다. 결국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국가기관입니다. 그런데 불안합니다. 불안한데 이 불안한 마음을 좀 없애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대파원장님은 민심 헤럴드입니다. 이번 주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렇게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 거의 원세훈 환상이신데. 전 예. 원장님이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인데 표정이 아주 살아있어요. 이렇게 만난 적은 사실 없지만 포즈도 이렇게 살아있어, 포즈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건 저희가 패러디로 남긴 거고 서로의 신분을 모르는 커플의 이중생활이 펼쳐진다. 속이는 게 임무, 감추는 게 직업인 직업 공무원. 영화에서도 이렇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게 과연 속이는 게 임무고 감추는 게 직업인 이게 국정원에 정의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속이는 게 안 되고. 자, 주연은 원세훈 1월달 개봉이네요. 여기도 있어요. 여주인공. 여주인공 박근혜 그들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이게 어떻게 임무를 수행하는지 잘해야겠죠. 국민을 섬기는 그런 임무를 하겠지. 개판 5분전은 김 기자와 박 기자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일 뿐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이거 나갈 때는 설날입니다. 네. 설날 때 설 연휴 기간에 만나뵙게 되는데요. 앉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개판 5분전 공유하기 그리고 꼭 많은 사람들에게 트위터로 아니면 페이스북으로 각자 핸드폰으로 봐주세요. 각자 조회수가 핸드폰으로? 따로 올라가기 때문에 노트북으로 보지 마시고 각자 핸드폰으로 각자 봐주세요. 노트북, 스마트폰 다 됩니다. 사실. 그리고 꼭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개판 문제를 보시고 모두도 얘기 좀. 저희 또 판도라 좀 TV에도 나간다면서요. 너 어디 아프니 오늘? 아니, 안 돼요. 많이 좀 보라고. 아무튼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설 연휴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족분들과 싸우지 마시고요.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항상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